안녕하세요. 파이어 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민감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에서 발표된 GTX D노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워낙 이슈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많은 분들의 심기를 건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기사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 제가 성지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지글이라는 건 미래를 예측했던 과거의 글, 뭐 이런 걸 얘기하죠. GTX D노선이 강남으로 직결하지 않고 김부선으로 대폭 축소한 것을 예측했던 성지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이 GTX C노선에 대한 기사도 썼거든요. GTX C노선도 지금 굉장히 핫하죠. 기존 10개역을 제외하고 최대 3개역까지 추가 신설 가능성을 지금 국토부에서 내비쳤기 때문에 추가 신설역이 어딘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지역의 집값은 또 들썩거릴 테니까요. 제가 GTX 신호선 추가 신설역 예측에 필요한 정보들을 꽤 오랜 시간 스터디해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GTX D노선 예측을 정확하게 한 기사가 있다 보니 이 기자분이 쓴 GTX C노선에 대한 기사에도 신뢰성을 갖는 거죠.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것처럼 예측하는 것은 분명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자가 아닌 이상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최대한 정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기사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 GTX D노선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강갑생 기자님이 쓰신 글이에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교통 전문 기자로 나오고 국토부 출입 기자라고 하네요. 성함이 조금은 기억하기 쉬운 편이죠. 저는 그 매일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다 보니까 기자님 성함에도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사가 올라온 날짜는 4월 13일입니다. GTX D노선을 발표했던 국가철도망 구축회 공청회가 4월 22일이었으니까 대략 9일 정도 전에 올라온 기사죠. 그리고 여기 단독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자님들 사이에서 단독이라는 건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기사 내용에 대한 최초의 기사이고 자기 자신이 직접 단독으로 취재한 기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기사 내용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 D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건의한 것에서 많이 축소돼 김포에서 부천 구간만 건설된다. 공청회 발표 내용과 일치하죠. 9일 전에 이렇게 정확한 내용으로 기사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성지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 강남까지 직결 운행은 새로운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최종 확정과 발표는 6월쯤으로 예상된다. 이게 좀 걸려요. 22일에 진행했던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이지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6월 발표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 같이 보시겠습니다. GTX D노선 구간 줄이지 말고 확정되는 대로 건설해. 이런 것도 있고요. 아직 확정도 안 된 거짓 기사로 올라와 있던데 이런 글 쓰고 관심 받고 싶은가요? 너무하네요. 이 댓글들이 달린 날짜도 4월 13일입니다. 공청회가 있기 전이에요. 기자 뇌피셜로 글 썼나 봐요. 게임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못하네. 굉장히 내용이 격하죠. 그럴 만도 합니다. GTX D노선 개통의 기대감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역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기사였던 거죠. 그 지역분들의 이해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김부선으로 축소된다는 기사를 쓴 게 굉장히 밉겠죠. 어쨌든 김포에서 부천 구간만 운행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공청회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강갑생 기자님이 썼던 GTX 신호선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써놓고 그러나 변경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왜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쓸까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GTX 디노선 기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기사도 단독 기사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GTX 신호선이 금정에서 상록수역 구간도 운행한다는 내용이죠. 이에 따라 상록수 주변인 안산시 일부가 GTX 수혜권에 포함되게 됐다. 금정에서 수원역 구간의 경부선 용량 때문에 안산선 회차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 GTX 신호선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안산선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도 있거든요. 표정 속도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삼성역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이 초과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내용도 기사에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선 GTX-C의 안산선 운행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네, 이런 식으로 다 결정된 것처럼 쓰셨어요. 다만 여기서 이 부분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민간업체의 사업성 검토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GTX 신호선은 BTO 방식의 사업이에요. 결국에 키는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셈이죠.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기사 내용이 처음에는 좀 별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GTX 디노선 기사가 또 정확했었다 보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강갑생 기자님의 기사가 나오면 다른 기사보다도 더 집중해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댓글도 한번 봐볼까요? 댓글은 다 지워졌네요. 전에 읽었을 때는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관리자에 의해 다 삭제된 것 같습니다. GTX 신호선과 디노선의 향후 일정 잠시 보실게요. 크게 보시면은 4월에 디노선 관련 공청회가 있었죠. 이번 공청회에서 GTX 디노선과 관련하여 언급된 부분만 편집해서 업로드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GTX 신호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후보군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입찰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면 추가 신설역 위치 발표에도 한 단계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GTX D 노선 결정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이게 진짜죠.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지금 GTX D 노선이 김부선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의 분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고요. 과연 여론의 반대로 이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6월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향후 10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철도라는 것이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도 정부에게는 있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국토부의 비전과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현명한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